어, 안녕하세요. 그, 저기, 뭐야, 이번, 그, 이건, 이거 강의가 아니죠. 대면이 아니지. 이 11주차는, 중간고사 여러분들한테 안내했던 대로, 중간고사 대치, 어, 이게 뭐 프로젝트는 아니지, 사실은. 어, 숙제라면 숙제고, 그동안에 이제 공부한 것들, 여러분들 복습도 할 겸, 과제물로 대치를 지금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금 살펴보고 아마 요번이 11주 차고 우리가 16주까지 있을 거예요. 16주 차면은 종강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6주 차면 지금 11주 차 빼면 5주 차 남잖아. 5주 차에서 기말고사 마지막 16주차 빼면은 본강에는 이제 4주차 남는 겁니다. 4주를 하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음, 지금 아마 그 디지털 통신 개요하고 뭐 모듈레이션 조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통신 방식이 아니고 이제 음, 디지털 통신 이론 그 자체지. 그 이제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 네, 지금까지는 그 백그라운드 수학에 조금 집중해서 공부했죠. 확률, 주로 이제 확률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했었고, 그럼 한번 리뷰하고, 에, 앞으로 공부한 4주차 내용을 한번 살짝 오버뷰 한 다음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건 복습하고, 또 앞으로 남은 4주 동안에 공부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예습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과제물을 내주려고 그래요. 이제 기말고사 준비도 될 겸. 이제 디지털 통신 이론이라는 게 에,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그렇잖아.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좀 거부감이 일어난단 말이야. 어, 그런데 그 피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개념적으로 개념이라도 이렇게 개념이라도가 아니지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완벽히 해내는 거는 하고 나서도 까먹어. 또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는 자기가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단단하게 개념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그 개념을, 이것이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런 거, 그걸 수학적으로 너무 따지고 들어가면은,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학, 그 학부 범위 바깥일 수도 있고, 그걸 너무 깊이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어, 또, 우리 학교 커리큘럼상의 디지털 통신 이론이라는 걸 한 학기에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맞질 않죠. 음, 그래서 그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다음에 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해를 하는데
음, 문제가 없죠. 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어땠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과제물을, 뭐를 낼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하지 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대치로, 몇 회까지 한 거를 이제 복습 겸 해서, 에, 이번 학기를 마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기말고사 준비, 또는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그 예습,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화면 공유로 넘어가나? 오케이. 공유를 원으로 넘어갈까? 투로? 일로 넘어가나? 오케이. 됐죠? 공유가? 공유가 된 건가? 오케이, 공유 됐지? 여기 보이죠? 네.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주차에 통신이론 개요.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그래서 하면서 내가 저거를 해야 돼. 음, 어,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다른 걸 보면은 닫아버릴까? 음? 닫으니까 이렇게 되네. 이거를 그냥 렇게 해서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리뷰하면서 워드 열리잖아. 여기다가 어, 캡처를 할 거야. 까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캡처 해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 그래야지 안 까먹고 요거 끝난 다음에 내가 과제물을 내지. 나중에 이제 저 뭐야 기말고사 낼 때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야. 수미 감 들어가 봅시다. 일단 뭐 처음에 그렇죠.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 그 TX, RX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랜덤하게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었고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 주석 달기 이걸 하는구나. 옳지. 됐나? 되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노이즈. 노이즈가 아, 랜덤하게 들어간다는 거지. 어? 왜 이래? 되나? 안 되는데? 왜 이런데? 씨. 어, 되나? 이제?
되네. 랜덤하게 된다는 거죠. 어, 디터미니스틱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 랜덤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메시지를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에, 어떤 MT 플러스 우리 신호라고 했을 때 이 더해진 이것 이 신호 하나가 랜덤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은 어, 확률적으로 음, 분석을 한다 해서 이제 확률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했었어요. 지우기, 목표 발음. 그럼 이거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빠져나와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나? 그러네. 이거 갖고 뭐 이건 읽어보시고 뭐 모든 걸 다 알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요하고 여기 셰넌 카파시티 시어리죠. 셰넌 카파시티 시어리는 과제물로 합시다. 네,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셰넌의 카파시티 시어리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이렇게 내가 캡처를 해둘게. 어떤 식으로 캡처를 하는 거냐면 나오잖아요. 딱 하면 네,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안 까먹지. 그래서 이 부분 셔널 커퍼시티 세어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대로 조사를 해라. 이거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LMS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설명은 내가 이제 조금 더 붙일 테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 그러니까 과제물에서 나오는 게 이제 기말고사로 이어집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시오리로 보면은 어, 통신 테크닉에 따라서 그죠? 요 축이 뭐라고? 에너지죠. 신호의 에너지야. EB 오버 엔제로라는 게 잡음 대비 신호의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그 신호를 아무리 뭐 신호 에너지를 많이 줘도 잡음이 그 많으면은 어, 잘 안 들리겠죠, 신호가. 그 잡음이 적을 적에는 신호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될 거고. 그래서 신호 그 노이즈 대 신호 에너지 비율로서 우리가 그 지표로 삼고 그때 에러 확률이지. 그러니까 에러 확률은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셔넌 여기구나 여기. 여기가 셔넌 그 라인인 거지. 코딩 라인이라고 설명했었고 이제 우리 지금 그 테크닉으로 뭐 거의 그 패턴이 같죠? 쭉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 셔넌 커패시티의 그 이론적 그 뭐 테크닉이 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셔넌 커패시티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그 어떤 테크닉은 로는 다 거의 세츄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 테크닉 자체를 분석을 할 때, 어,
여러 가지 이제 따져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한 거고. 여하튼 그 셰넌 커패시티 시오리에 근접하는 선까지 그 기술은 어, 근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틀린 말은 아닐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안 넘어갔는데? 지워야 되나? 아까 넘어갔었는데. 어. 스펙트라라는 거, 스펙트럼 얘기했었죠. 프리의 저기, 급수에 의해서 시작된 프리의 변환.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그널을, 그, 저기에서 보는 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 얘기를 했었고, 뭐 그냥 그 정도라고 넘어가서 이제 프리의 급수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하시고, 뭐 이런 수학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런 개념은 알아두라고. 요 어떤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 신호를 이렇게 펄스파로서 표현을 하잖아. 그거를 프리의 변환 일환에 따르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의미는 결국은 뭐 하나만 찍고 넘어갑시다. 이러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아유. 어, 한 요 정도는 이제 무시를 하고, 여기의 것들은 무시를 하자고. 뭐 에너지가 작으니까. 여기에 이제 메인 에너지가 다, 모여 있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을 적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지. 어떤 정연파들의 합인데, 요만한 주파수는, 이 주파수에 대한 정연파는 에너지가 이만큼 있고, 요 주파수에 해당하는 정연파는 에너지가 요만큼 있고, 뭐 그런 의미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정연파들의 모임, 조합으로서, 어, 이, 이 타임 도메인의 이 시그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은 주파수 축에서 이렇게 나타내긴 하지만, 이런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 이런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속성상으로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이 되는 거지. 정연파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주파수로 봅시다. 여기가 주파수가 제로라고 나와 있는데 주파수가 제로라면은 뭐예요? DC 성분이지. 그냥 이렇게 쭉 가는 DC 성분이죠. 이런 DC 성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연파가 제로라는 요것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주파수가 만약에 뭐 오메가 1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메가 1이라는 주파수를 갖는 이러한 정연파가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어, 이, 이 주파수 사이클에서 보면 오메가 1이라는 주파수를 갖는 이러한 정연파가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저기 정연파 컴포넌트라는 것이 이 펄스파에 그렇게 그 의미적으로 해석이 어, 그런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물리적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연파들의 이제 모임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 정연파는 뭐예요? 이건 시간 도메인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어, 그 본질을 해석을 하면 역시 저 시간 도메인에서 해서 시간 도메인에서의 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로 내기는 좀 까다로워. 그거를 수학적으로 내야 되는데 좀 어렵겠죠. 이런 거는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 이러한 그 시간 타임에서 볼 때 이러한 타임 도메인에서 이러한 모양들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런 거는 그냥 결론이니까.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개념들이 좀 더 이제 분명하게 개념을 뭐라 그래야 돼? 좀 분명하게 이제 쌓아갈 수 있겠지만 빌드업 할 수 있는데 일단 결론으로 이런 판은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정도로 그냥 정리만 해둬도 그 정도로 샘플링 세오렘 요거는 중요하죠. 좀 알고 있어야 돼. 요 부분. 그래서 샘플링 세오렘이란 이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밴드위스가 나오잖아. 어떤 타임펄스에 그거에 두 배, 밴드위스의 두 배 되는 그 프리퀀시로 샘플링하면 그 원 신호를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여기서도 의미를 아니 샘플링을 했는데 원 신호가 있어 지금 여기에 원 신호가 있잖아. 그걸 샘플링을 했는데 아무리 뭐 이걸 정교하게 샘플링을 했든 원 신호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 이것의 두 배 되는 그 밴드위스가 있단 말이야. 어떤 신호가 밴드위스의 두 배 되는 프리퀀시로 샘플링을 하면 원 신호로 복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시간 많이 가네. 잠깐 리뷰하려고 그랬는데 과제 설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했던 거야 수업 시간에 그죠? 이거는 뭐냐면 조금 이상적인 거야. 어떤 신호를 아까도 봤지만 어떤 신호가 있었어. 이건 펄스파라고 합시다. 타임 도메인에서. 그럼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봤었을 적에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다고 보자고. 그런데 이거를 이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안에 있다. 어떤 밴드위스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퍼져 있는 거죠.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밴드위스 안에 그 이 신호를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요 밴드위스 안에 있는 정연파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사실은 그런 가정 자체가 실질적이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에너지가 작기는 하지만 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퍼져 있는 작은 에너지와 플러스 무한대까지 퍼져 있는 이 자잘한 에너지의 정연파들이 다 어, 저, 저, 그것에 대한 조합으로서 완전한 이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요 밴드위스 내에 있는 정연파의 합으로 표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얘기더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을, 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신호는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죠? 요 안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에, 요 밴드위스의 두 배 되는 그 프리퀀시로 이 신호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어, 스펙트럼 상에서 봤을 때 그 신호를 연속적으로 볼 때 중복되지 않는 형태의 스펙트럼으로 이어진다라는 이론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 저, 약간 이론이 이제 점프를 했는데, 어, 만약에 그러면 2배 이상이 되지 않게 그 샘플링을 했을 때 스펙트럼상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된다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신호로 복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머리가 좀 아프면 지금 이 부분은 그 차치를 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거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밴드위스의 2배가 되는 주파수로 샘플링을 했을 때 원신호로 복원을 한다는 얘기가 시간 도메인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촘촘하게 저기 샘플링을 해도 샘플링은 샘플링이잖아. 그러니까 원신호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2배 이상 되게 샘플링을 하면 원신호로 복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것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가정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신호가 어떤 밴드의 정연파들로 다 제한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성립되는 이론이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만약에 어 어떤 샘플링 했으면 어차피 원신호는 아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복원을 한다는 얘기야? 라는 의문이 있다라면 나는 그 처음 여러분들처럼 그 배울 때 그런 많이 좀 헷갈렸었거든.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이러한 그 개념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론은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요거를 요거는 이제 딱 기억을 해둬야지. 밴드위스의 2배 되는 프리퀀시로 샘플링을 하면 원시도로 복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샘플링 세어리는. 이거 어디 갔냐? 어, 요거. 이것도 과제물로 봅시다. 지우고 그런 얘기였었고 예, 빨리 나가야지. 어휴, 야, 그 정도로 하고요. 좀 넘어가. 베이스밴드란 얘기, 이거 뭐 하도 끝도 없네. 여러분들 좀 보세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서 앞으로 이제 나갈 내용이라서 과제물에도 좀 베이스밴드는 뭐고 패스밴드는 무엇이다라는 것도 우리 공부를 한 거니까 좀 공부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PLL 리시버 디시버 모듈레이션 나오는데 AM 뭐 PM FM 그런 거 나오겠죠? 음, 요거는 하나 그립시다. 설명했어. 요게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하면서 10, 10, 10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고 했었을 적에 어, 그냥 그려.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고 BPSK는 이렇게 되고 FSK는 이렇게 손으로 그리세요.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세요.
예, 이거 넘어가시고, FSK, 어, 요거, 또 BPSK, 요거, 오케이? 요거 두 개. 두 개는 그리기. 요것에 대해서, 이 원신호란 말이에요, 이거 원신호. 원신호에 대해서 BPSK로 표현할 적에는 이렇게 되고, FSK로 표현할 적에 이렇게 된다. 그리기, 손으로. 예, 아이고, 이렇게 어렵네. 음, 네? 음, 하고, 퍼포먼스 부분 넘어갔어요. 음.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업을 나가려고 그래. QPSK에서 그 에러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가우시안이죠. Q 펑션이면 노이즈를 가우시안 그 디스트리뷰션으로 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보려고 그러는 거고.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1장에서 우리가 1주차가 그런 내용이었고, 2주차서부터 이제 통신 계열하는데 2주차서부터 그 지금 몇 시간 하고 이거 40분 적은데 확률 그 확률하고 프리하고 어 공부를 했어요. 지금 이걸 뭐 다시 지금 하기는 그렇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리뷰를 하라고 그런 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공부를 지금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 프로세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과, 아,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프로세스 들어가기 전에, 그냥 확률에서, probability에서 expected value, value란 뭘 말하는지, 정의죠, 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요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코릴레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오소고날 날 어, 신호 신호에 대해서 기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오일러 공식 오일러가 어떻게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어 오일러가 율러스 포뮬러 그럴까요? 오일러 공식이란 에 대한 신호에 대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한 거죠? 그,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강의 자료를 보고. 여기에 나올 거, 리뷰 probability에서 아마, 프리의 시오리에서는 이거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여기는, 에이, 관두자. 음, 너무 짐을 지우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들한테. 근데 생각은 하세요. 음, 생각은 하세요. 우리의 급수, 시리즈죠. 급수 대 변화에 대하여. 써봐, 한번. 아는 대로. 부담 갖지 말고. 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마 결국은 일반 probability에서는 PDF를 구하는 것을 귀결이 돼요. PDF. 한번 써줄게요. PDF. 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 실험적으로 구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펑션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합리적인 PDF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어, 그 구축해놓은 수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보면 어디 갔어? 네.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expected value잖아. 그죠? 이제 PDF까지 다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expected value는 뭐라고?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평균, average. 근데 average를 정의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expected value라는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어떤 집단의 평균적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것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었지? 확률 질량 함수 나오고 밀도 함수 나오고 뭐 얘기했잖아요. expect value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시면 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오일러 공식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실 오일러 공식에서 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오일러 공식이란 그 공식 자체를 가지고 2의 i승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의 i세타지 i세타 i세타승 그 다음에 i세타승의 절대치 크기는 1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의미야. 그래서 나는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같았을 때 처음에 이런 수식을 접했을 때 많이 이렇게 헤맸었어요. 어,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어떤 2라는 거는 상수란 말이야. 상수에다가 어떤 상수에 수잖아, 수. 숫자에 허수 i승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도를 또 곱했잖아. 야, 이거는 정말 여기에 이제 너무 물리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부여를 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거 처음에 소개받을 때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생각보다 비교적 간단해. 어떤 말이야. 그 논리적으로 나가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 테크닉이야. 우리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수학적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필드에. 그 필드에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그 연산법에 의해서 연산을 할 때 모순점이 안 생긴다라는 의미거든. 그러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개 내에서 수학적 테크닉으로 연산을 해서 원하는 어떤 결론을 규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수학적 테크닉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직접적으로 물리적 개념을 찾으려고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몰라 내 경우에는 그랬어. 굳이 이제 물리적인 개념을 찾으려면은 요 부분을 도시화해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되죠. 이것도 역시 이거의 절대치는, 그 오일러 공식의 수학적 정의로서, 어,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으로 이해를 해라. 여기에 너무 직접적으로 물리적 개념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헷갈린다 이렇게 되고, 물리적 개념이 없을 수는 없지. 수학과 어떤 과학이라는 것이 완전히 따로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지. 어, 이제 직접적으로 봤을 때, 어, 우리가 그 개념을 연결시키는데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보면 2의 제이 세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리적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라면, 그 2의 제이 세타는 어차피 그 크기가 1이란 말이지. 크기가 1이고, 요것을 세타라고 그러면, 요 점을 얘기해, 복소평면상에서. 복소평면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타가 커지면서, 아니, 복소평면이 아니고, I, ij 세타, I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복소평면이죠. 그래서 여기가 J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리얼 파트라고 그랬을 때, 2의 I J 세타, 이것이 만약에 2의 J 세타라면, 요 각이 세타하고, 요 값은 어떻게 돼? 요 값은. 어, 코사인 세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값은 J의 사인 세타. 그래서 2의 J 세타는 어떻게 된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복소평면이잖아. 복소평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나? 컴플렉스 플레인. 복소평면상에서 볼 때 물리적 의미가 조금 이제 연결이 돼요. 그냥 이게 수학적으로만 보던 것에서. 그래서 세타라는 건 오메가 t니까 그 세타가 이만큼 돌아가면은 세타 값이 여기에 오는 거지. 이의 j 세타 값이. 세타 값이 돌아가는 데 따라서. 그럼 아까 우리가 스펙트럼 상에서 봤을 때 어떤 시그널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 시그널이 어 그 주파수 평면에서 볼 때 스펙트럼이 여기가 0이고 여기 DC 성분이고 이랬다 했을 적에 여기에 있는 주파수는 뭐야?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게 뭐냐 이거지. 아니, 주파수가 저기 그 1초 동안에 1사이클이면 1헤르츠, 두 사이클이면 2헤르츠 뭐 이렇게 그 양수해야지.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건 뭐 1초 동안에 마이너스 주파수가 뭐야?
그렇죠? 그 수학적 개념은 만약에 이 세타가 여기까지가 세타라고 그러면 복수평면상에서 보면 마이너스 세타 값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수학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러한 개념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 오일러 공식이에요. 어, 쌈박하다고 그러잖아. 쌈박하다고. 뭐 아주 고급진 옷을 입고 막 화려하고 막 그냥 임금님처럼 황제처럼 막 어? 금빛 찬란한 그런 화려한 그 의복은 아니더라도 뭐, 뭐 간결하고 값싸고 뭐 값이 뭐 나가고 안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모양새 있고 딱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짝 쌈박하다는 표현 어, 그런 느낌이 드는 공식이에요. 하여튼 뭐 뭐 그런 뭐 거창한 표현은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스펙트럼 이론 뭐 복소수,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공식이 간단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통신 시스템을 분석을 할 때 아주 많이 응용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고요. 그, 요것도 아주 요 그림을 참고로 늦게 고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 공부한 내용이고 이제 통신 시스템을 좀 들어갔었잖아 우리가 그죠? 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모듈레이션에서 그래서 AM, Amplitude Modulation, Frequency Modulation, FM 정도까지는 한번 공부를 하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한번 리뷰를 해서 여태까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요것을 베이스로 그 기말고사하고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4주 동안 본 강의가 남게 되거든. 근데 이제 통신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갈 건데, 그거는 이제 같이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아마 그 이번 학기 디지털 통신을 끝낼 거고, 기말고사는 이제 종강할 때 따로 또 한번 안내를 할게요. 오케이? 뭐 이제 대면이 아니라서 뭐 질문 받기는 그렇고. 여기서 끝냅시다. 굿락. 녹화를 어떻게 끝내냐. 공유 중지를 하고, 이것을 종료. 굿락.